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려면 일종의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인데요. 그런데 교회랑 정치라는 단어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시나요? 오늘은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그리고 존 칼뱅의 통찰을 통해서요, 교회의 구조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또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흘러갈 거예요. 먼저, 모든 공동체는 왜 구조가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성경에 나타난 청사진은 뭔지,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오늘날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 핵심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시작이 그렇듯 처음엔 순수한 열정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과연 그 열정만으로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의 필요성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친구들끼리 만든 밴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비전 하나,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 있죠. 근데 멤버가 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건지, 돈은 어떻게 나눌 건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 건지, 이런 규칙이 없다면요. 그렇죠. 금방 혼란에 빠지고 말 거예요. 결국 열정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계속해서 힘차게 돌아가려면 그걸 단단하게 받쳐줄 질서라는 튼튼한 차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질서 있게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리더십 역할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로입니다. 웨인 그루뎀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핵심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돌보고 또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권징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권징이라는 건 무서운 벌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장로의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집사입니다.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 같은 영적인 리더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들은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활동이나 재정 관리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살림을 책임졌던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요. 이 시대는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길을 좀 잃었던 게 아닐까? 하고 스스로 물으면서 다시 성경적인 청사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말 그대로 거대한 리셋의 순간이었습니다. 존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칼뱅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모두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리더들이 이끌 때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 그러니까 귀족정과 민조정이 잘 섞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이 맞서 싸웠던 건 바로 이런 소수의 고위 성직자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는 수직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권위는 특정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 역시 성경이 말하는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고민들을 거치면서 성경의 청사진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교회 정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첫째, 회중 정치는 각 지역교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최종 권위가 교인 전체에게 있는 모델이에요. 둘째, 장로 정치는 각 교회의 대표 장로들이 모여서 노회나 총회 같은 더 큰 연합체를 구성하고 중요한 결정은 이 대표기구에서 내립니다. 그로뎀은 사도행전 15장을 이 모델의 성경적인 예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감독 정치는 여러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에게 중심 권위가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셋 중 하나를 칼같이 따르기보다는 조금씩 섞인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웨인 그루뎀 자신도 가장 성경적인 모델은
장로들의 영적인 리더십과 또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형태라고 보는데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앞서 말했던 칼뱅의 생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구조 이야기가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일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상입니다. 구조는 공동체의 생명, 그 사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루뎀이 말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사역을 질서 있게 수행하고, 둘째,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고, 그리고 셋째, 진리 안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 결국 교회 정치라는 건 그냥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교회답게 존재하면서 그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설계도이자 나침반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모임일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존재 이유, 즉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의 구조와 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바로 그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